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2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병오월 병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 명식은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5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인데,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간목, 다음 을목, 다음 병이라고 하는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병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병화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병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병화라고 하는 천간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상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있을 때 보다 강하고 보다 동적인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정적이면서 약한 것이 바로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양화라고 하면 또 음화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화가 되면서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양과 음 차이가 있으니까 양화인 병화는 뜨겁고 음화인 정화는 차갑다가 아니고요. 불은 둘 다 뜨겁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양화가 더 뜨겁고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병화가 1000도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음화니까 1000도보다 낮은, 예를 들어서 500도 정도 되는 불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음화가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음이지 음화라고 해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특히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상,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물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병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고 해서 병화는 대체적으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음화의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지상에서 보면은 이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개념,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인 것이지 무조건 촛불이 정화다, 그 다음에 하늘에 뜨는 태양은 무조건 병화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촛불이 밝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전기불이 밝다 하더라도 태양만큼 밝지를 못하겠죠. 지구상에 있는 불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태양만큼 뜨겁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물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태양지화라든가 등쪽지화라는 것이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로서 화 중에서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뜨거운 뜨거운 열기하고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만물은 이 화의 온기가 있어야지만 만물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화가 없고 수만 있게 되면은 마치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처럼 동토가 되고 만물이 얼게 되는 것이죠. 적당하게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적정 온도, 예를 들어서 18도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든가 동물이 살 수 있는 가장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대략 한 25도 정도에서 28도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합니다. 너무 수가 왕하고 화가 없으면 마치 적도 지방이라든가 남극 지방처럼 동토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화가 너무 왕하고 수가 너무 없게 되면 그때는 열토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수하고 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세상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통제, 억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수를 쓸 때 어떤 수를 좋아하느냐,
수인 임수를 병화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조후의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겠지만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빛을 이제 보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임수를 쓰게 된다.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지만은 개수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겠지만 병화를 보강해준다 내지는 수보양광해주는 개념으로서는 개수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도 마찬가지로 내일 공부하겠지만 정화일간이 왕하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이 떠 있을 때 태양은 병화겠죠. 병화가 떠 있을 때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가 있으면 그 빛을 반사시켜주면 태양빛이 더 돋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화를 하늘에 있을 때는 달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달빛, 보름달 이렇게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휘영청 이렇게 떠 있을 때 그 밑에 또 강,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달빛을 반사시켜도 굉장히 달빛이 더 밝고 운치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왕하게 되면은 임수를 가지고 병화하고 정화를 갖다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예를 반대로 정화일간이든 병화일이든 약할 때는 약한 병정화를 생조해 줄 때 그때는 약목인 간목을 가지고 병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병화일간이 이제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인데 병화일간이 왕하면 당연히 임수를 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병화일간이 해월, 자월, 축월 내지는 신월, 유월, 술월 이런 때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임수를 쓰기에 앞서 역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 임수를 쓰면 가능하겠지만 이 병화일간이 약한 경우에 인성인 목이 없는 상태에서 임수만 쓰게 되면 이때는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극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약하냐 내지는 병화일간이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용신치용하는 법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병화, 정화는 왕했을 때 뭘 쓴다? 임수를 쓴다.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넘어올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망종 지금 하지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을 했더니 화지가 어저께 21일에 하지가 됐습니다. 하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거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확인을 못하고 오늘 확인했는데 하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동지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하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바뀌는 기준은 일간이 아니라 월령이 바뀌는 기준은 되지 않지만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음이 극에 달아 있는 음극한 그러한 상태가 되고요. 음이 극에 달아 있는 상태에서 음극 즉 양생이라고 해서 이때 일양이 시생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동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 동지에서 생했던 양이 자축, 인묘, 진사, 월까지 계속 양이 점점 발생해서 강해지다가 하지가 되는 시점에서는 양이 극에 달하죠. 양극에 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음이 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의 동지에서 음이 강하면서 양이 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에서는 양이 극에 달하면서 음이 생하는 그래서 태극 문양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시점부터는 뭐가 생각다? 일음이 이때부터 이제 시생을 해가지고요. 5월에 일음이 있고요. 다음에 미월은 2음, 그 다음에 신월은 3음, 6월은 4음, 술월은 5음, 그 다음에 해월은 6음이 되면서 다시 자월에 동지가 되면 음이 극에 달하고 또 양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하지전은 그야말로 양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하지가 지나면서는 이제 왕했던 양의 기운이 점차 이제 약해지면서 음이 점차 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동지와 하지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동지가 음이 극이다라고 양이 이때 일양이 희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양이 희생한다. 그래서 연이 바뀌는 기준을 갖다가 우리는 대체적으로 입춘을 가지고 입춘을 기준으로 연이 바뀌는 것으로 보는데,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이 바뀌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동지, 세수, 설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론상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지의 일양이 희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이 바뀌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양이 발생하는 것은 인묘진 사오미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신유술 회자적은 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양은 입춘이 되면서부터 인월이 되어야지만 양이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세수설이냐 또는 동지세수설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동지 기준이냐 입춘 기준이냐를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입춘 기준으로 일단 보시고요. 동지는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 못 하신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찾아보거나, 또 어떤 시점 되면 또 이거를 제가 한번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날이 있을 것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지가 됐고요. 이제 하지가 되면서부터 양의 기운은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낮과 밤을 놓고 보더라도 하지 시점이 양이 가장 극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지 시점보다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은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동지는 밤이 가장 길면서 어떻다? 낮이 가장 짧아서 동지에는 일양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동지의 빨간 팥죽을 끓여 먹는 이유도 그러한 세시 풍속에 영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계절,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고요. 큰 틀에서 사오미 월로 놓고 보게 되면 계절은 여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4월은 초여름, 5월은 중하라고 하고요. 묘월은 늦여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 고온하고 건조한 것이 매우 특징이죠. 매우 뜨겁고 매우 건조한 그런 환경이고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사막과 같은, 뜨거운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사오미월에 태어나는 어떤 일건 있던 간에 염상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물은 있어 주어야지만 만물이, 사람, 동물, 식물 모든 만물이 하다못해 미생물이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미월에 태어난 사주가 물이 없다, 이거는 좀 좋지 못한 좀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5월이라고 하는 특징,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4, 5, 미월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죠. 화만 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하다, 화가 왕한 만큼 토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5월에 만약에 오늘처럼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화고 원령 자체가 화가 왕한 계절이죠.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4월은 화의 임간지가 되고 5월은 화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일간이든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왕한 것이고요. 특히나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좀 이따 격국에서 간단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양인 격이라고 합니다. 양인격.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양자에다 칼날 인자를 말하죠. 양의 칼날은 뭐냐면 양의 뿔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뿔. 여러분, 양 하니까 순한 털 뽑는 그런 순한 양을 생각하는데, 산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양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 지역에 사는 아주 거칠고 흉폭한 그러한 산양을, 여러분들 산양은 굉장히 얘네들 흉폭합니다. 눈이 노랗죠. 그래서 얘네들은 짝짓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구역을 다른 양에게 침범하게 되면 서로 뿔끼리 박치기를 하는데, 서로 박치기를 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서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어떤 광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산양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느낌이 안 온다라고 하면 굶주린 맹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굶주린 맹수.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함이 너무 지나쳐서 중화가 되지 않은 것을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중화라고 하는 것, 그죠? 너무 거칠고 강한 것은 잘 타일르고 잘 단련해서 거친 것 힘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잘 중화를 시켜준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조폭이죠, 조폭. 이제 쉽게 말하면 조폭. 얘네 이 조폭이라고 하는 것, 나쁘게는 이제 양아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조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조직폭력이죠. 얘네들 길거리 가는 사람 기분 나쁘면 저 패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삥 많이 뜯고 다녔습니다. 상점 가가지고 떡볶이 집 가서 자릿세네 지네 가게도 아닌데 자릿세 내라고 해서 삥 뜯어 가고요. 자릿세 안 주면 저 패고 다 때려 부시고 하는 그러한, 그죠? 조폭이라고 하는 것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상깔 겁나게 억수로 더러운 그런 애들들이 바로 다 이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인은 이런 조폭들을 갖다가 그냥 놔두면 조폭인데, 이런 조폭을 군대라고 하는 데서 끌고 가가지고 군에서 군사교육, 정신교육, 또 특수교육 같은 걸 잘 훈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조폭이 아니라 특수부대가 되죠. 특수부대라고 우리 그런 거죠. 707이라든가 707 특수 특임대라든가 아니면 특작부대라든가 이런 특수부대 있죠. 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있지만은 조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인, 개인들의 안이라든가 개인들의 재산을 뜯어가는 그런 나쁜 힘으로서 작용하지만, 특수부대는 뭐예요? 국가를 내지는 국민의 재산과 안위를 지켜주는 아주 좋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은 조폭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양인이 어떻게 된다? 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쁜 힘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좋은 힘으로서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인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칠살을 가지고 중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양인 가살이라고 해요. 양인 가살 때는 양인 합살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 오화가 양인이 되죠. 오중 정화가 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칠살이 되게 되죠. 임수를 보게 되면 양인하고 칠살하고 서로 중화가 돼서 양인가살 또는 양인합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칠살이 아니라 정관을 가지고도 우리가 중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얘는 정관은 병화 입장에서 개수가 되는데, 개수는 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오중 정화를 갖다가 극해 버리죠. 얘는 그래서 양인 가살이 아니라 관인 상정이라고 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관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병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인은 말했던 양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관인, 정관과 양인이 서로 상정돼서 중화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냥 식상이 있어서 왕한 양인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켜주는 방법은 양인 가설이 가장 좀 합리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관인상정도 있고 식상으로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은, 관인상정은 좀 역작용이죠. 개수로서 양인을 갖다가 극하는 것이고, 양인 가살 또는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로서 양인을 갖다가 중화를 시켜주는 좀 순작용적인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인이 있을 경우에는 칠살을 얻어서 양인 가살 또는 양인 합살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병화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일간도 왕하고 5월에 뜨거운 열기까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병화를 갖다 보강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 임수는 병화를 보강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다라고 하면,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 사람들이 뭘로 보느냐? 자, 얘는 칠살 되겠고요. 얘는 정관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관살
혼잡이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는 것이 바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거나, 4월에도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병화가 4월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병화가 5월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관살 혼잡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수는 보강해주는 역할은 잘하지만은 조후하는 역할,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역할은 임수의 공력은 좀 떨어지죠.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보강시켜주는 역할은 좀 못한다 하더라도 조후하는 역할은 임수에 비해서 월등한 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임수 개수를 같이 얻게 되면은 임수로서는 병화를 보강하고, 개수로서는 얘를 갖다가 뭐한다? 조후해주는 역할을 한다. 선생님, 그러면 임개수를 같이 보면 이거를 양인 가살로 볼까요? 아니면 관인 상정으로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이제 뭐 좋게 보는 것이 낫겠죠. 오히려 정관보다는 병화는 칠살의 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인상정이라기보다는 양인 가살, 양인 합살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수는 있어줘야 된다. 물은 있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임수 개수 중에 하나만 있는다라고 하면 임수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둘 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임수가 존신이 되고, 만약에 개수가 있으면 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상첨화, 아주 좋은 일에 더해서 복이 겹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병화가 5월에 임수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론이죠. 예를 들어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 보는 것도 양인 가살이 될 수가 있겠고,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간목을 보는 것도 양인 가살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무토를 보는 것도 양인 가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병화만 양인 가살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양인을 논하는 것은 양간인 간목, 병화, 무토, 경금, 그 다음에 임수까지 양인을 논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논하지 않는다. 음간은 양인이 없다. 양인은 양간만 있는 것이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양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 이런 것들은 이론 기초 이론할 때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 일진 강의는 솔직한 말로 기초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좀 중급 정도, 고급이라고 말을 안 씁니다만은 중급 정도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 강의가 들을만하다 내지는 너무 싱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태기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꼭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강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격과 틀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은 양화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양, 용음, 체는 그래서 양화가 아니라 음화라고 하죠. 대 양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간이 포태법으로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저것이 겁재가 되지만은 겁재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논합니다. 걸록격 같은 경우는 일간이 적당히 왕한 것으로 보지만은 양인격은 너무 왕한 것이 지나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화는 칠살로서 양인 가사를 하거나, 아니면 양인 가사를 하거나, 또는 정관으로서 관인상정하는 것, 양인 가사를 하거나, 아니면 관인상정 또는 관인상제라고도 하지만, 오늘은 관인상정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양일 갖다가 중화시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수가 없을 땐 정관이라든가 칠살이 없을 때는 식상으로서 설계한다라고 하는 뜻은, 예를 들면은 뭐 천간으로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병화 입장에서 상관이 되겠죠. 왕한 화의 기운, 왕한 양인의 기운을 그냥 화생토해서 그냥 발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양인가살이라든가 아니면 관인상정보다는 국수의 사주의 틀은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물보다 칠사를 봐서 양인가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병화 입장에서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편인에 해당이 되죠. 인목, 근데 5월의 병화가 자체가 스스로 왕하기 때문에 다시 인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줄 필요는 있다 없다. 굳이 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병화일간이 왕한테 자꾸 뗄감 인성을 주게 되면 왕한 것을 더욱 극왕하게 만드는 패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지에서도 5화를 봤죠. 양인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양인도과라고 합니다. 양인도가 되게 되면 가장 믿었던 신복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고요. 또 양인도가가 되면 가끔 어떤 일을 벌어지면 큰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인이 도가 되거나 양인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군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친 직업에 해당이 되겠죠. 아까 말했던 군인, 경찰 같은 거, 아니면 특수 엔지니어링 있죠. 예를 들어서 철탑 같은 것 건립하는 거죠. 전신주인데 철탑으로 된 거, 그거 저 위에서 이렇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 어려운 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양인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무관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간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굉장히 일간이 왕합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전왕격으로서 차라리 염상격을 이루면은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문제가 뭐냐,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왕격으로서 염상격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아무리 병화일간이 왕하더라도 임수 있으면 이건 염상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차피 염상격이 되지 않을 바에 여기서 다시 목화를 보게 되면 이 사주는 양인도가에다가 뭐냐면 뭐가 되냐, 진법 무민이라고 해서 법을 다한 백성이죠. 제멋대로 사는 마적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법 무민이라고 하고요. 달리 신앙무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죠. 이 임수를 무조건 살려야지만 이 사주가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일간이 너무 왕한테 통제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조폭인데, 조폭이 지금 밖에서 활부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없어서 조폭들이 아주가 난리 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시에 뻔히 어떤 생시가 와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자, 양인 두 개가 있는데 좌우충이 됩니다. 자수하고 여기 오화하고 좌우충이 되죠. 인오는 화국해서 화가 더 왕하죠. 이게 있잖아요.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극하는 것인데, 화가 너무 왕하고 수가 약하게 되면 뭐냐면은 이거 배수거신이라고 하죠. 배수거신 내지는 독수오건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충세, 쇠자발이라고 해서 왕신을 갖다가 약한 신이 건들게 되면 오히려 수가 화를 극한다 하더라도 왕화에 의해서 수가 난리가 났죠. 쉽게 말하면 엄청난 산불이 나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한 잔의 물을 갖다 끼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더 잘 타고요. 그 물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산불이 엄청나게 났는데 물은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고요. 더 문제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다고 봤죠. 이 무토 굉장히 왕한 무토입니다. 임수 바로 극해서 임수도 날아가 버리죠. 이런 것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차라리 이렇게 기축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왕화를 갖다가 어떻게 통제하지 말고요. 차라리 화생토해서 토로서 그냥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안 좋은 생시 무술시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완전히 인오술이라고 하는 지지로 삼합을 완벽하게 형성했고요. 무토 임수를 파기 때문에 임수는 작용력이 떨어져요.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있기 때문에 전환격이죠. 염상격이 된다 하더라도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임진시가 되면은 임수 두 개가 있죠. 이 임수 두 개는 간신히 진에 통근하지만 임수 두 개가 매우 약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은 뭐냐면 원국에서 수의 근원은 마련해 놨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목화운으로 갈 때는 오히려 수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진시를 얻었다라고 하면 누가 아들로 태어나야 될까요? 아니면 딸로 태어나야 될까요? 이거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계수 임수를 다 얻었죠. 모양새는 다 갖춘 것 같아요. 이거 관사론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관사론잡 되지 않고요. 관사론잡이 아니라 신앙무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관사론잡을 논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지지로 다 화국이기 때문에 개수든 임수든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갑옷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을미시도 마찬가지고 별로 좋은 생신 아닙니다.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병화가 3개 있다 하더라도 신금 하나를 얻어서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가 매우 좋은 사주일까요? 안 좋은 사주일까요? 그렇게 좋은 사주 국생되지 않습니다. 화가 너무 왕하다. 어떤 분들 태양이 2개가 있는 것도 안 좋은데 태양이 3개가 있으면 더 안 좋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그건 태양이 개수가, 병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가 화가 너무 왕한데 금수의 기운이 약한 것이 그건 단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수의 근원은 마련해 놨으니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 해수 있어서 나쁘지 않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는 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유금은 수를 생하는 공력은 신금보다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정유시를 얻을 바에 차라리 병신시나 기해시를 얻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양인가사를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한번 더 공부해 보시고 양인가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제 강의를 한번 더 양인가살을 키워드로 해서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